위민 혼신의 장종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주체 107, 2018년 6월 8일 풍치수리한 대동강만의 특색 있게 일도선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도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셨습니다. 오랜 시간 식당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인민의 봉사기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 안고 사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입니다. 그날 우리 식당을 찾아주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식당을 돌아보니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특색 있게 잘 꾸렸다고 인민들이 대단히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식당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일꾼이 식당을 옥류 산물고기 식당 상점이라고 부르고 있는 데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인민들이 부르기 불편해한다고 사실 그대로 보고드렸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이렇게 실내못들에 고급 물고기들이 옥슬거리는 것만큼 산물고기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식당 이름을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고 새롭게 명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일꾼들이 고마운 인사를 올렸는데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식당 운영 준비를 짜고 들어 인민들의 호평받는 식당으로 그 이름을 빛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1층 수조 주변 바닥들에는 이렇게 실내용 버더블로크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찾아오셨던 그날에는 여기 보이는 이런 타일들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많은 일꾼들이 함께 동행하였지만 그때 총비서 동지께서 여기 수조 주변 바닥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때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실내못 주변 바닥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타일을 깔면 앞으로 봉사과정에 물이 떨어져 미끄러울 수 있다고 일꾼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곳에는 실내용 버더블로크를 물매지게 깔아줘 물이 인차 빠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앞으로 봉사과정에 인민들이 느끼게 될 자그마한 불편까지도 헤아려 주셨던 것입니다.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봉사활동을 깐지고 섬세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식당을 찾아주셨던 그날 거듭 강조하신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의 좌우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는 찾아오는 손님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과 함께 식당 운영을 정상화해서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자. 모든 것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치산치수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회창군 소식입니다. 회창군에서는 치산치수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지고 산림조성 사업을 실수 있게 진행해서 군안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 범을산으로 전변시키는 한편 재해성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면서 국토의 면모를 아름답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회창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산림조성 계획을 전망성 있게 세운 데 맞게 나무모 생산을 앞세우면서 심은 나무들의 비배관리를 짜고 들어 사lum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군안의 산들에는 수종이 좋고 쓸모있는 여러가지 나무들과 갖가지 산열매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어디가나 푸른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난기간 산림조성 사업에서 이루한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산들을 단순히 작간목이 무성한 푸른 산으로가 아니라 쓸모있는 경제림으로 만드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몽동용 지구의 산림을 원복이 돼서 경제림 조성을 위한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웠습니다. 이깔나무림과 잣나무림, 밤나무림, 덜배나무림, 단나무림을 지대적 특성에 맞게 조성하고 또 산들에 모루와 다래나무들을 많이 포치면서 뻗뿌라나무를 비롯한 넓은잎 나무와 밤울잎 나무들을
산림 조성학적 요구에 맞게 배치해서 경제적 가치가 큰 헌송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이 좋은 소나무와 수삼나무를 읍지구 고리와 경치를 돋굴 수 있는 지대들에 심어서 군의 전반적인 풍치를 수려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도 구체적인 계획 밑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조성에서 수령되는 것이 나무 생산입니다. 저희 지난해와 올해 이거 봄철 암식 기간에만 반도 우리 그 양매장에서는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생산해서 나무 식기장들에 수많이 보내줬습니다. 우리 양매장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거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나무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들면 얼마든지 좋은 나무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 단나무와 상업법불화나무 이모를 생산을 시작했는데 정말 우리 그 종업원들의 요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국 산천을 아름답게 꾸려가려는 회창군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의 마음과 혼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몽동령과 피우계령의 주변 산들은 물론이고 농촌 마을의 야산들에도 소정이 좋고 경제적 가치가 큰 나무들이 수많이 심어져 이곳 군안의 산들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지 이바지할 수 있는 쓸모있는 산으로 나날이 변모돼가고 있습니다. 한편 회창군에서는 사방야계 공사를 비롯해서 큰 물과 산사태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과 도로관리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어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도로의 문화성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큰 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한 데 기초해서 사방야계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역량과 수단을 집중해서 하나하나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군 지도기관의 일꾼들이 위험 개소들을 하나씩 맡고 내려가 골린 문제들을 현장에서 풀어나가면서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해서 국토 환경을 보호하고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군의 주요 고객 하나인 이 피우계령의 이용 개소들을 정리하는 것을 더 해야 할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달라붙어서 이 2km 구간에 대한 사방야계 공사를 진행했는데 정전은 덜러 군항 쌓던 곳을 이게 보다시피 세멘트로 연적으로 했습니다. 군에서는 군안의 전반적인 도로들의 기술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기는 계획의 첫해 알곡 생산 계획을 무조건 넘쳐 수행하려는 일념 안고 모내기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안남도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이 지난 6월 10일까지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용동의 사정포전에서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농장들에서 올해 모내기를 완전히 결속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0일 이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첫 모내기를 시작했는데 도안이 협동농장들에서는 이 지대적 특성과 이 기후조건, 품종적 특성에 맞게끔 모내기 조기를 바로 정하고 그야말로 모내기에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이번 모내기는 정말 불리한 기후조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햇빛 침량도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해서 먹이력에 지장을 받았고 모내기 작업 조건도 아주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부분 일꾼들과 농장원들, 지원자들은 어떻게 하나 올해 농사를 잘 짓겠다는 이런 일념을 안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모내기의 모든 공정들을 질적으로 해냈습니다. 각지에서는 지금 농작물 비배관리를 깐지게 진행하면서 재해성 기후로부터 농작물들의 안전한 수확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 말까지 기본 면적의 모내기를 모든 용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기본적으로 다 결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8월 15일 전에 넘벼 이삭 폐가 완전히 끝나게끔 이렇게 해서 큰 물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데 기본보를 맞고 당면한 영농공조 사업을 내밀고 있습니다. 현재 보다시피 잎이 늙은 내지 야들잎, 그다음에 아지는 6대 정도 친 정도입니다.
여기에 맞게 유기질 복합비료 정부당 3톤씩 12개월 사업을 내미는 것과 함께 병해충 부재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큰 문이 일어나면 제때 방지하기 위한 사업도 미리미리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밥벼는 그 논배에 물에 대한 요소성이 좋고 반면에 그 숲의 견딜성은 다른 밭작물보다 강합니다. 특히 그 밥벼는 그 가물 견딜성이 강하고 생육종기간 물에 대한 요소성이 좋기 때문에 물전락종 다수학 품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밥벼는 땅에 대한 요소성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재성 기후 속에서도 안전한 서출을 거두기 위해 우리 더에서는 밥벼 재배를 해주셔야 모든 군들의 널리 받아들이고 특히 물류축지를 비롯한 저수학지들의 이 방법을 도입하고 재배 기술도 옳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밥벼는 생육 전반기 비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보다시피 그 김매기와 입덕 비료 주기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포교간의 농장들에서 김매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매기 실적을 보면은 구역적으로 여기 서신남새 전문 협동농장이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현재 2벌 진매기를 끝내고 지금 3벌 진매기에 진입했는데 특히 자기 실정에 맞는 앞선 영농 방법들을 받아들이는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물말리기로 해서 땅속 온도를 우선 높여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아지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이 그저 1cm, 2cm 정도 되게 버럭버럭 하는 정도로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열일 때게 살초제 시비를 하고 생육기 처리해서 그거 나오는 거를 잡아 없앱니다. 그 다음에 물을 대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것들은 지초기한 김매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우랭이 농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랭이 농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올해 9월을 도입해서 김도 잡고 그 다음에 배설물로 지력을 높여서 다수학을 거둘 생각입니다. 여기 서삼정 남새 전문 협동농장에서도 김매기의 모든 경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일꾼의 말에 의하면 농장에서는 영농 공정별에 따르는 사회적 경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 특히 김매기에서 제2작업반 7분자가 제일 앞장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니볼 김매기에 들어섰습니다.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 보내기 하기 전에 쏘레를 한 줄 앞서가지고 살처제를 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내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쳤습니다. 살처제를. 그러니까 김도 없고 지금 벼가 지금 아지치기에 들어섰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질보장이기 때문에 김이 크기 전에 매야지 일하기도 쉽고 질보장도 할 수 있습니다. 김 없다고 해서 꽁충꽁충 나가는 게 아니라 흙을 굴고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기를 5월 28일까지 끝낸 기세에 맞게 김매기를 제 적기에 끝내자고 합니다. 보통강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에서는 영농 공정들에 따르는 유기질 복합비료들을 평양시 안의 협동농장들의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원료 확보 사업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전망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중앙예술 선전대의 배우들이 당연한 영농 작업으로 들끓는 황해남도의 협동전야에 달려나가 기동적이며 집중적인 경제선동 활동으로 농업 근로자들을 힘있게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평양시 1만 세대 사진집 건설장과 전국의 주요 촌투장들을 시내 공연하면서 당제 8차례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드높은 기세야 애국적 유리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황해남도의 협동벌들을 순회하면서 경제선동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의 노래가 농업 근로자 동지들을 범해주고 올해의 다수학을 이룩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가기를 바라면서 미숙하지만 힘잘 않고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참신하고 허소성이 강한 청년중앙예술선조대원들의 경제선동은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올해 농사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당연한 영농 작업들을 깐지게 해나가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더 한층 북돋아 주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4 대회에 보내주신 강력적인 소원을 받아하는 함경북도의 대학 졸업생들과 량강도, 개성시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칠 불타는 결의 안고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대학생 청년들 속에 천리마 시대 청년들이 사상 정신과 투쟁 기풍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김정수 교원대학 장인영 학생이 초도분교 교원으로 탄원한 것을 비롯해서 도적으로 30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을 하였습니다. 저는 군사복무 시절 경야는 청비서 동지를 초도에 모셨던 영광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순수한 미래사랑 부대상을 꼽혀나갈 인력을 안고 가족과 함께 초도에 탄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2019년 12월 100대 준마 행군길을 단행하신 소식을 텔레비전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소식을 받고 제가 앞으로 졸업해서 꼭 백두산지구 혁명동지 강사가 되리라는 결심을 굳히었습니다. 저의 이 굳은 결심을 보고 부모님들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진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더없는 용의로 자랑으로 간직하고 귀중한 청춘 시절을 어머니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 아낌없이 바치며 1950년대의 영웅 전사들과 전후복구 건설 시기와 천리마 시대의 청년들처럼 어떤 시련과 고난도 두려움 없이 맞받아 나아가는 열혈투사가 돼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애국 청년의 영웅적 기상과 설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열정에 넘쳐 있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도안의 많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탄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농장벌로 탄원하는 청년동맹 일꾼도 있으며 탄광과 강산에 탄원하는 동무들과 대학을 졸업하고 산골 학교로 진출하는 동무들도 있습니다. 진출자들은 전 세대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적극 따라 배워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신들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진짜배기 애국 청년이 될 결의를 굳게 다지며 새 처소로 떠났습니다.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술계 중앙식물원에 조선의 국화 먹난 꽃들이 만발해서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이 꽃나무를 보시고 이 나무 이름을 그저 한밭꽃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가 좀 아쉬운 감이 있다고 우리 민들은 예로부터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에 란자를 붙였는데 이 나무의 이름도 나무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의미에서 목란이라고 하자고 친히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이 목란꽃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향기롭고 또 열매도 맺고 생활력도 있기 때문에 꽃 가운데서 왕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국화로 정해주셨습니다. 1964년 5월 24일 우리 중앙신문원을 네 번째로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목란 앞에 이르셔서 이 목란은 나무 잎도 보기 좋고 또 줄기도 이제 싱싱한 것이 마치 조선 민족의 슬기로운 기상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뜻깊은 교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란의 특징을 간단히 보면 이 목란은 목란과에 속하는 잎이 지는 넓은 똘기나무로서 높이가 그저 한 2 내지 5m 정도이고 또 이 이제 큰 나무 밑에 그늘진 곳에 이제 마장 골짜기들의 그늘지고 숲하고 붓질이 많은 이런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눈송이처럼 하얀 꽃송이들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목란은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정해져 가지고 이제 적극 보호되고 있는데 우리 중앙신문에서는 이 목란가 구역에
한 200여 그루 정도의 목란을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고 있는 목란꽃은 여기 만수대 창작사, 창작가들의 그 예술작품마다에도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목란꽃은 우리 인민의 생활과 띄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곡가들은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것을 목란꽃에 비겨 노래를 짓고, 또 건축가들은 자기들이 설계한 건축물들의 목란꽃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목란꽃을 수의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하얀색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목란꽃의 빛깔과 아름다운 모양은 이로부터 백이민족, 백이동포로 불리운 의민의 슬기롭고 고상한 정신세계와 함께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만tum 수놓으면서 누구나 목란꽃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안아보게 되고 삶이 순간순간을 충성과 애국으로 빛내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0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7,559만여 명, 사망자 수는 378만 7,9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 동안 42만 5,800여 명의 감염자와 1만 1,100여 명의 사망자가 또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감염자 수가 또다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3일간 30만 명 개선이던 하루 감염자 수가 9일부터 다시 40만 명 개선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속에서는 영국 변이 비루스보다 감염률이 50%나 더 높은 인디아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악성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위구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9일 하루 동안 7천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돼서 지난 2월 말 이래 최고 하루 감염자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새로 등록되는 감염자의 약 60%가 인디아 변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와 러시아, 흐르바츠카, 말타를 비롯한 유럽의 수십여 개 나라에서 인디아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 국장은 인디아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가 유럽 지역을 휩쓸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디아 변이 비루스 감염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자국에서 새 감염자의 6% 이상이 인디아 변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변이 비루스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한 보건 전문가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와의 투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염병이 물러서려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그와의 투쟁을 계속 벌려야 한다고 하면서 악성 전염병 방역 사업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장기전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주요 변이 비루스에 대해 그리스 문자를 이용한 새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기구는 영국 변이 비루스를 알파로, 남아프리카 변이 비루스를 베타로, 브라질 변이 비루스를 감마로, 인디아 변이 비루스를 델타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일 세계 각지에서 특이한 천문 현상인 일식 현상이 있었습니다. 카나다에서는 거리 일식이 정확히 관측됐으며 이 밖에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부분 일식 현상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달이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나는 경우 달의 미연은 태양면을 완전히 가리우지 못하는데 이것을 거리 일식 현상이라고 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경북도와 라선시, 량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때때로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낮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단촌에서 8시부터 9시까지 31mm의 폭우가 내린 것을 비롯해서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안주에서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운류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고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개풍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5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흐렸다가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6월 12일 토요일, 음력으로 5월 첫 사흘입니다. 안개 주의 경보입니다. 어제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려서 대기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내일과 모레 새벽과 아침에 지 표면이 냉각되면서 평양시, 황해남도를 비롯한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보임거리가 500m 이하, 국부족 지역들에서는 100m 이하인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운전사들은 차속도를 제한하고 건너길과 도로 교차점, 경사가 심한 도로 구간들에서 앞길 감시를 잘하며 보행자들은 건너길 질서를 잘 지키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아져서 날씨는 덥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4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자송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습니다. 그러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6일부터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고 10일에는 보리장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19.8도로서 평년보다 1.2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10일부터 11일까지 도별 평균 강수량을 보면 황해남도 79mm, 남포시 75mm, 평안북도 74mm, 평안남도 72mm, 평양시
63mm를 비롯해서 이 소해안과 자강도에서 2월 상순 평년 강수량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보리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13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14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13일과 14일 새벽과 아침에 소해안의 여러 지역과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15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16일에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17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8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서 날씨는 덥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